룰루 그게 어딨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종이에 손을 베이는 건 레고를 밟았을 때, 새끼발가락을 찧었을 때와 함께 세계 3대 고통에 들어가니까요. 뭐요? 그 하찮은 랭킹은? 어쨌든 우리는 교과서, A4 용지, 잡지 등에 손가락을 베이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때의 상처는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아프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종이에 손을 베이면 주변 사람들까지 고통을 느끼는 진풍경이 벌어지고는 하죠. 으악! 공감성 고통! 이 순간만큼은 F백. 그런데 생각해보면 모든 종이에 베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책이나 A4 용지에는 잘 베이지만 냅킨이나 명함에는 거의 안 베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종이에 잘 베일까? 라는 궁금증이 들지만 이게 아무래도 본격적인 연구를 하기에는 뽀짝한 주제다 보니 에이! 이런 연구를 누가 해? 싶었는데 진짜 누가 했더라고요. 이 귀여운 주제를 과학적으로 파고든 건 덴마크의 카레 옌센입니다. 아니 이걸 왜 연구한겨? 과학자인 옌센은 논문도 많이 보고 메모도 자주 하다 보니 종이에 종종 베이곤 했는데요. 참다 짜증이 폭발해서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게 진정한 광기가 아닐까? 그는 냅킨, 잡지, 사무용지, 책, 카드, 사진 등 다양한 종이를 모은 뒤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설마 직접 배워본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사람 피부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젤라틴을 사용했습니다. 다행스. 그런데 이 사람 실험에 아주 진심이었던 게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르기 위해 종이를 다양한 각도로 밀어넣을 수 있는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젤라틴을 무참히 고문했죠. 복수한다 인간놈들! 그 결과 65 마이크로미터 두께의 종이를 15도 각도로 그었을 때가 가장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65 마이크로미터가 어느 정도인데요? 잡지 있죠? 얇은 거 말고 과학 잡지처럼 빳빳한 거요. 그 정도 두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자료 조사를 하면서 한 커뮤니티 글을 봤거든요. 거기에 딱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미 직관적으로 어떤 종이가 가장 위험한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어쨌든 이 두께보다 얇으면 종이가 구부러질 수 있으며 반대로 더 두꺼워지면 압력이 분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베이기보다 눌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연구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공포의 65 마이크로미터 종이로 칼을 만든 거예요. 라는 이름을 가진 이 칼은 상상 그 이상의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바나나 껍질, 사과, 오이는 물론이고 닭고기까지 잘랐다고 해요. 뭐요? 장미칼이요? 하지만 종이인데 쉽게 망가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칼의 날은 일회용입니다. 사용 후 기존의 날은 버리고 새 종이 날을 끼우면 되죠. 클립과 자석으로 고정하는 거라 누구나 쉽게 조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진들은 사용하기도 쉽고 성능도 좋으니 집에서 요리나 원에 쓸 수 있을 듯 라며 뿌듯해했다고 해요. 참고로 이 칼의 3D 프린터 도안이 공개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종이에 베이면 유독 아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몇 가지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상처가 적절하게 얕기 때문이에요. 얕으면 덜 아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종이는 피부의 최상층은 통과할 수 있지만 진피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상처는 표피 정도에 머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필 여기가 통증을 감지하는 통점이 모여있는 하플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상처는 작아도 매우 아프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더 깊으면 더 아프지 않아요? 이보다 더 깊은 곳까지 상처가 나면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이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고통을 전달하는 능력이 약화될 수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종이의 상처는 통증을 느낄 수 있으면서도 신경세포에 손상을 주지 않다 보니 순수 100%의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런 순수는 필요 없어! 여기에 더해 상처가 깊어 피가 나면 면역세포들이 총출동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형성된 딱지는 상처를 메워주는 밴드이자 세균을 막아주는 장벽이 되어줍니다. 반면에 피가 나지 않을 정도로 애매한 상처에는 면역작용도 애매하게 일어나요. 딱지가 형성되지 않아 노출된 신경이 그대로 외부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손이 아주 바쁜 기관이라는 거예요. 키보드도 쳐야 하지, 냉장고 문도 열어야 하지, 물에 닿을 일도 많고요. 이렇게 노출된 신경이 자극을 받을 때마다 통증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밴드 좀 붙여라 이놈아.
고마워. 다음으로 종이에 손가락을 베이면 아픈 두 번째 이유는 손가락이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한 부위 중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손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이잖아요. 물체의 크기, 질감, 온도처럼 평화로운 것들을 탐지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아주 뜨겁거나 차가운 것, 날카롭거나 따가운 것, 혹은 유독한 화학물질을 접하기도 하죠. 이런 위험한 요소들은 아주 예민하게 감지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작은 위협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손가락에는 촉각 수용기와 통각 수용기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팔이나 다리로 물건을 만질 때보다 손으로 물건을 만질 때 10배 이상의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법. 그만큼 아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민한 부분이 손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입술, 혀, 생식기, 얼굴도 예민한 부위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종이에 베이면 매우 아플 거라고 합니다. 베일 일이 없어서 모르는 거였군. 옛날에는 우표를 붙일 때처럼 종이에 침을 묻힐 일이 종종 있었거든요. 이때 혀가 베이면 야, 마지막으로 종이에 베이면 아픈 이유는 종이를 확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공책 종이의 가장자리를 현미경으로 관찰한 모습이에요. 울퉁불퉁하게 생겼죠? 이렇게 울퉁불퉁한 것에 베이면 세포가 더 심하게 손상됩니다. 매끈한 칼보다 톱날 모양의 칼이 더 위험한 것과 비슷한 거죠. 근데 사진이 전에 본 거랑 좀 다른데요? 네, 종이에 베이면 아픈 이유라는 영상이나 글에서 이 사진을 접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건 진짜 아프겠다 덜덜. 얘도 종이를 확대한 사진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종이가 아니라 찢어진 종이의 단면이에요. 그래서 더 울퉁불퉁한 거죠. 하지만 아무래도 찢어진 종이에 베이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베이는 종이는 요 사진보다 요 사진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잡지의 경우 종이가 더 빳빳하잖아요. 이는 탄산칼슘이나 점토 등으로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면도 이렇게 매끈하죠. 매끈하다고 안 아픈 건 아니네. 자, 여기까지 종이에 베이면 아픈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앞서 본 견해 외에도 종이의 표백제 등 화학 성분이 상처의 수용체를 자극해 고통을 증가시킨다는 의견도 있고요. 심리적으로 종이에 베이는 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없이 갑자기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더욱 아프게 느껴진다는 주장도 있어요. 또 종이 따위에 베이다니. 라는 억울함 때문에 아프게 느껴진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럼 종이에 안 베이는 법은 없어요? 손이 건조할수록 종이에 잘 베이니 평소에 핸드크림이나 로션 등을 바르면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도 완전히 막는 건 불가능하겠지만요. 만약 종이에 베었을 때는 물과 비누로 해당 부위를 씻어준 뒤 상처가 벌어지지 않도록 밀착해서 밴드를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영상을 만드는 내내 종이에 베이는 장면을 봤더니 온몸에 닭살이 돋아서 닭이 될 것 같네요. 그럼 지금까지 몽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